저는 삼성전자에서 13년간 근무를 하다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서 지금은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회사 월급 이상이 통장에 매달 쌓이는 경험을 하고 퇴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렇게 일만 하다가 죽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실 거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맞지 않아서 이런 스트레스 받는 공간에 매일같이 9시간씩 몸담아 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주어진 일이 많아서 하루에 회사에 있는 시간이 너무 많거나 그런 일들이 지속돼서 건강이 걱정스러울 만큼 안 좋아지기도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렇게 회사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퇴직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막상 어떻게 그럼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내고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고, 그런 막막하고 막연한 생각이 드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과 제 채널이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약 2년 정도의 과정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퇴직을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진지하게 고민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매달 급여가 나오는 안전한 울타리에서 오롯이 내 힘으로 매달 수입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떤 아이템들을 찾아서 벤처 스타트업만을 창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이가 어리거나 가정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거나 하는 분들이라면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도전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상황은 회사를 나오더라도 가정생활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험과 도전보다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방식을 택했었고, 그런 방식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내용이 아닌 점을 우선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퇴직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는 이 영상에서 말고 따로 시간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퇴직을 마음먹은 후에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직장을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듯이 저도 사실 아이템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상품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통해서 상품을 만들어내고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었고, 상품보다는 서비스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습니다. 현재 시중에는 없지만 필요성을 느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생각하다가 좋아 구독 서비스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노령화로 인해서 장례 시장은 갈수록 규모가 커졌고, 그 안에서 없는 서비스를 찾으려다 보니 공원묘지 묘 앞에 조화를 다들 하나씩은 꽂아 놓지만, 저의 조부모님 산소를 매년 찾아뵈면서 여기저기 1년 이상은 지나 보이는 지저분한 조화가 많아 보였는데, 삶이 바쁘다 보니 산소를 찾아서 조화를 새로 바꿔주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고, 누군가 대신해서 산소를 찾아가 조화를 새 것으로 교체해 준다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떻겠냐고 가족과 주변에 얘기하니까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시겠지만 모두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나마 진지하게 들어주던 와이프가 그러면 앞으로 홍보나 마케팅 계획, 플랫폼은 어떻게 만들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아시는 분들은 이미 사업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직장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공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은 것을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는,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때까지도 정말 이건 아닐까라는 일말의 아쉬움을 남겨둔 채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공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찾아보게 된 것이 유튜브였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를 찾아보니 사실 유튜브에서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많은 사업들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업으로 성공한 유튜버들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독서였는데요. 저는 사실 책 읽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기보다는 어려워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웬만한 수면제보다는 책이 저한테는 훨씬 강력하게 잠을 몰고 오는 수단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무언가를 하겠다는 열의와 목표가 생기고 나니까 이 책 읽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간은 성공한 사람들이 쓴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만 주구장창 읽었습니다. 독서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대단한 아이템을 가지고 인력과 자본을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당장 나가서 군고구마 하나라도 팔아볼 수 있는 능력조차 없으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사업을 혼자서 시작한다는 것은 대기업의 개발, 구매, 마케팅, 영업, 총무, 인사 등의 모든 업무를 혼자서 해낼 수 있는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머릿속은 무엇을 파느냐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내가 누군가한테 팔 수 있고 또 그것이 사업이 될 수 있을 만한 규모로 팔 수 있어야겠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건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팔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온라인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남이 만든 물건을 팔아서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만들지 못한다면 사업을 하지 말자라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때부터 온라인 시장에 남들이 물건을 올리는 것처럼 저도 도매 사이트에서 팔아볼만 하겠다 싶은 물건들을 올려보았지만 전혀 팔리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시장과 플랫폼의 특성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온라인 시장을 배우면서부터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팔리는 물건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물건을 경쟁자들과 차별화해서 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심리와 가격 경쟁력 등에 대해서 배웠고, 마진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공급처를 선정하고 중국에서 물건을 사입하는 과정 등의 물류에 대해서 배웠고, 판매 이후에 일어나는 서비스나 소비자와의 법적 분쟁에 대해서 배웠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쟁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대해서 배웠고, 한 달 동안 판매를 하고 나서 내 마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에 재무관리와 세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돌고 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이 한 기업이 생산이나 조달부터 마케팅, 홍보, 그리고 판매 관리까지 이어지는 사이클을 모두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팔리는 물건들을 쌓아나가면서 상품 구성이 다양해지다 보니 어떤 상품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익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좋아 구독 서비스를 사업화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홈페이지나 앱을 만들려고 했을 거고, 결국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홍보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게 브랜딩이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죠. 여담이지만 최근 넘쳐나는 조화 쓰레기 문제로 전국의 공원묘지들에서 조화 반입 금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다면 지금 저는 다시 돌아와서 아무도 없는 시장에서 블루오션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제서야 왜 사람들이 레드오션에 계속해서 진입을 하는지, 레드오션이 왜 레드오션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적은 자본을 가지고도 수입을 빨리 일으킬 수 있는 곳이 레드오션입니다. 어떤 물건을 팔고 어떤 서비스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내 물건과 내 서비스를 알아야 그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경쟁자가 없는 블루오션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인지하기 위한 모든 홍보 과정을 내가 혼자 다 해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모두 투자금이 됩니다. 이미 사람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판매자들과 구매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내 상품을 홍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화가 됩니다. 물론 그렇게 모여있게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서 많은 수수료를 챙겨가게 되지만, 그 수수료를 내면서 내가 홍보할 돈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람을 하나도 모아놓지 못한 초보 사업자에게는 가장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쉬운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 둘 안정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물건이 쌓이다 보니 어느새 마진이 월급을 넘어서게 됐고, 마진이 월급의 2배를 넘어설 때쯤 사무실을 구하고 직원을 구해서 제가 하는 일을 줄여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일을 거의 하지 않아도 매달 수입이 들어오는 1차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언젠가는 퇴사를 하고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에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영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라는 것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독자가 유의미하게 늘 때까지 버티기가 심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채널이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튜브에서 노출이 많이 되는 영상들의 채널 주인들은 이미 성공을 한 지 오래되었고 경제적 자유에 거의 다다라 있는 분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인데요. 지식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를 생각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 성공한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보면 이제 막 창업을 하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고 돈을 모아보고 싶은 분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렵거나 이미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참고하기에 좋은 내용들은 많지만, 이제 막 퇴사를 고민하고 창업을 시도해보려는 분들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유튜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막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내용이 주제로 담겨 있는 유튜버 분들의 채널을 찾아서 구독하고 그분들의 영상을 많이 보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공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많이 높습니다. 앞으로 제 채널도 역시 아직 아무것도 감이 없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성공을 시작하시는 분들과 가까이에 있는 지식과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분들께서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퇴사와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유익한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